이번 시간 주제는 시청률의 제왕 백종원의 더본코리아입니다. 비상장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기존의 비상장 기업은 모두 불량식품 아니냐 이런 이미지를 워낙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IPO를 준비하고 있는 좋은 비상장 회사 한번 예를 들어보고자 준비했습니다. 방송인이자 기업가 백종원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집에 TV가 없거나 외식을 하지 않거나 편의점을 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명한 백종원이라는 사람도 불과 8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생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탤런트 소유진 씨 같은 경우에는 MBC 1위급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에도 출연을 하면서 정말 한참 유명할 때였습니다. 실제 이때 당시에 뉴스 전문을 제가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는 8년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는 오빠. 이런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는 15살 차이가 나는 결혼설까지 나면서 언론에 도둑놈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죠. 참고로 소유진 씨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 나이차가 30살이라고 하니 진짜 대도 쉽게 말해서 8년 전 백종원이라는 사람은 백종원? 그 소유진 남편 그 사람이었습니다. 8년 만에 백종원의 이미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어떻죠? 소유진? 그 백종원 씨 부인 소유진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영향력 있는 TV 예능 진행자가 되었고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유튜브에서는 개설하자마자 구독자 수가 하루 만에 60만 명이 넘고 현재는 320만 명이 넘는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구독 성장 속도를 나타내는 채널 3위에 속한다고 합니다. 우리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는 현재 2020년 1월 기준 남자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2위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1위는 공유입니다. 백종원의 인기만큼 영향력 역시 엄청납니다. 망할 위기에 놓인 가게가 이제는 11시간 줄 서야 먹을 수 있는 전설의 돈가스 집이 되었고 어려운 농가를 돕기 위해서 농산물 수요 촉진을 또 돕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실제로 이런 농산물 같은 가격이 실제로 변동을 하고 정부에서도 해내지 못한 이런 수요를 촉진하는데 더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는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큰 수익을 벌까 봤을 때 방송 출연금은 대부분 기부를 하고 있고 320만 명이나 되는 유튜브 채널은 운영은 하고 있지만 총 14명의 스태프가 참여를 하면서 사실상 마이너스의 수익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영향력, 또 시청률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연예 대상을 타도 당연히 이견이 없겠지만 자기 스스로 연예인임을 거부하고 나는 외식업자다 이런 식으로 밝히면서 수상마저도 거절을 했었습니다. 여기 백종원 선생이 한 말씀이 있죠. 나는 외식업자다. 외식업자라면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한 개의 맛집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보게 되면 외식 문화가 발전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진정한 천사 사업가입니다. 지금부터는 백종원의 자신감 근거 백종원의 코리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본코리아는 2018년 3월 16일에 NH투자증권을 주간증권사로 계약을 하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본가, 새마을식당, 또 뭐가 있죠? 홍콩 반점 등등등등등 10여 개의 프랜차이즈와 또 수많은 제휴 상품, 뭐 백다방 커피, 뭐 편의점 가면 다 있죠. 백종원 도시락 다 이렇게도 제휴 상품에도 진출을 하고 최근에는 제주도에 숙박업까지 진출을 하면서 요식업 시장의 단계를 정말 크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미 점포 수만 해도 1300여 개. 또 평판 역시 어떻습니까? 백종원 선생이 가게다 하면 적어도 이 맛 때문에 기분이 나쁠 일은 없다. 또 탁월한 가성비가 있다. 이 정도로 다 알려져 있죠. 해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점포가 한 80여 개가 이미 진출을 했지만 아직 성적은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은 2016년부터는 영업이익이 조금은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은 해외 사업 진출에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매출액이나 이익 조건을 따져봤을 때 코스닥 일반 상장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좋은 기업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본코리아의 재무제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지분이 무려 77%가 됩니다. 앞으로 상장을 하려면 IPO 단계에서 주식 분산이 크게 일어나야겠죠. 사업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면서 부채 비율이 59%, 산업 평균을 비교해봐도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출 증가 속도는 아까 보셨다시피 계속 느려지고는 있지만 자기자본 이익률 ROE 같은 경우에는 16년 고점을 기점으로 여전히 10%대는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기업 같은 경우에 자본은 계속 늘어나고 부채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바로 내실 성장의 방향성을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는 현재 국내에 상장해 있는 세계의 코스닥 외식 기업이랑 함께 비교해 봤을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MP그룹,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게 바로 미스터 피자가 있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엔 현재 횡령 문제로 거래가 정지되어 있기도 하고 부채 비율이 150% 수준, 또 지속되는 적자 때문에 주가가 정말 바닥을 기고 있었다. 또 디딤, 마포갈매기 연안식당으로 유명한 디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자기 자본 이익률은 계속 떨어진다. 이 말은 자기 자본으로 버는 이익은 거의 없다, 계속 하락하고 있다. 매출만 증가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딤 같은 경우에도 매출은 오르고 있지만 주가는 하락 추세에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마로 푸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햄버거 프랜차이즈인 맘스터치가 있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무제표가 더본코리아와 가장 비슷한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마로 푸드 서비스는 현재 시장 상황에 맞게 똑같이 주가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안정적인 회전율, 또 내실 성장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더본코리아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더본코리아의 기업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은 이게 바로 어떤 산업인가입니다.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 투자 시장에서 인기 있는 아이템은 아닙니다. 돈이 있는 곳에 사모펀드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글로벌 사모펀드에서 외식 관련 투자 비율은 총 3천억 달러에서 약 6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약 1에서 2% 수준인데 이 정도면은 뭐 산업을 비교해 봤을 때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인기가 없을까? 바로 요행성 때문입니다. 식당이 상장을 할 때는 인기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 맛이 익숙해지고 또 맛이 보편화되기 때문에 또 상장의 관점, 그러니까 성장의 관점에서 인기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외식기업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상장한 시점이 최고의 전성기다, 이런 말도 있죠. 조금 예를 조금 들어보면 과거에 패밀리 레스토랑도 한참 인기가 많았죠. 하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거의 뭐 다 죽었고, 또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 회사도 정말 많았지만 지금은 또 정말 많이 죽은 상태다. 이런 거를 조금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더본코리아의 기업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은 뭘까요? 증권업계에서 더본코리아의 기업 가치를 3천억 원 규모로 추산은 하고 있습니다. 유사 기업으로 봤을 때 해마로 푸드 서비스와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해마로 푸드 서비스가 매출액이 3천억 원,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이 약 26% 정도가 됩니다.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700억, ROE가 12%라고 봤을 때 한 이 숫자 게임만 해도 한 50%,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해마로 푸드 서비스 역시 상장 시장에서 현재 3천억 원 수준의 시가총액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해마로 푸드 서비스와 더본코리아가 비슷한 기업 가치를 받고 있을까 한번 봤을 때 기업 가치는 크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그리고 플러스 알파 요인인 뭐 희소성이나 브랜드 이런 요인으로 결정이 됩니다. 참고로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100% 똑같은 제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청바지 같은 상품 그러면 100% 똑같은 청바지라도 명품 청바지라면 100만원 이상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만원, 2만원에 팔리겠죠. 하지만 음식 같은 경우에는 100% 같은 음식이라면 가격 차이를 크게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더본코리아는 이런 절반 이상 기업 가치를 2배나 올릴 수 있는 그런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었나?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매우 중요하게 설명드렸던 백종원입니다. 사실 아까 백종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살펴보면은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백종원이라는 사람을 살펴본 게 아니고 회사의 자산을 살펴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백종원은 대표로서 회사의 지금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지금 이 시가총액을 비교해 봤을 때 시장에서 무려 대표의 가치를 1천억 원 이상 평가했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백종원의 이 능력은 큰 강점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보면은 백종원의 신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엔 유튜버나 시장에서 고객들이 궁금해서 일부러 찾아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순식당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식당이 전국에 한 곳 있습니다. 한 곳 딱 하나. 테스트 프랜차이즈 매장이죠. 하지만 유튜버 사이에서는 벌써 맛평가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대표적인 테스트 프랜차이즈인 롤링 파스타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스타로 테스트 프랜차이즈로 시작은 했지만 여기가 백종원이 하는 파스타 집이야? 그렇게 소문이 빠르게 돌면서 이미 테스트 프랜차이즈 단계를 벗어나고 빠르게 시장을 확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더본코리아에 붙은 플러스 1천억 원 이상 백종원 프리미엄 같은 경우엔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상장 투자에서 대표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게 기업 가치에 평가된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최근 더본코리아 외에도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상장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중저가 커피 브랜드인 이디야, 저가는 아니죠 사실. 또 1위 치킨 업체인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 F&B 등등입니다. 향후 이런 기업들에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투자자로서 고려해야 할 부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렸던 외식 산업은 유행에 민감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째, 또 현재 첨부되어 있는 이 그래프처럼 외식 산업이 겉으로는 정말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장도 함께 많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베이비붐 시대가 은퇴하면서 자영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게 모두 질적 성장이 아니다. 그냥 겉으로만 성장하는 양적 성장임을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경기에 상당히 많이 민감하다. 그리고 과당 경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익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